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어제보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대인데요.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찬바람이 불면서 오랜만에 공기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내일도 이맘때 어울리는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서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대부분 지역이 내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또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눈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방의 눈은 양이 적겠지만 일부 동해안이나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공기질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비교적 맑은 공기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방을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해상을 지나가면서 서해상을 중심으로 약한 눈구름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방은 오후부터 눈발이 살짝 날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내일 오후부터 눈이 시작돼 모레까지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이 영하 9도, 서울이 영하 5도, 대구가 영하 3도 등으로 오늘과 거의 비슷해 조금 춥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이 5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북한의 경우 평양이 0도, 함흥 지방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부터는 다시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도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꽤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졌는데요. 먼저 이 시각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지역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아침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 이어서 오늘 서울과 일부 경기도, 충북과 전라남도 일부 지방에는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가 한파까지 찾아오게 되면 월동작물이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충남 서산에서는 마늘밭이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마늘의 주산지인 충남 서산지 인지면에서 난지역 마늘밭 상당수에서 마늘의 전체가 잎이 하얗게 변하고 잎 끝이 마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서산 지역은 작년 가을에 2,488농가가 1,142헥타의 난지역 마늘을 파종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잎마른 현상이 발생한 인지면에만 548농가가 몰려 있습니다. 네, 사실 올겨울에는 기온상으로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더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겨울은 특별한 추위가 없이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잎마름 현상이 나타난 것은 눈이 내리지 않았던 것에 큰 원인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마늘밭에 눈이 내려서 덮이게 되면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같이 눈이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추위가 바로 오기 때문에 입마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눈이 오히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충남 서산시에서는 이렇다 할 눈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까지도 눈비 소식이 없는 데다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산 마늘 농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영입니다. 네. 지금 마늘 농가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예. 작년 9월 말경까지 마늘을 파종했고요. 월동작물인 마늘은 현재 수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건조한 날씨와 추위 때문에 잎이 하얗게 변하고 끝이 마르는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새순이 나오면은 작황은 좀 괜찮아질 예정이라서 날씨 변화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을 잘 넘겨서 수확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기상 변화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웃구름을 주고 봄 냉해 피해도 막기 위해 새순이 올라오는 2월 중하순경에는 연면 시비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요즘 눈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 냉해를 대비해서 웃거름을 준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웃거름도 토양과 작물의 수분이 충분해야 비료를 잘 흡수하는데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니 걱정이 참 많습니다. 계속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은 아마 마늘 잎마름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현재 난지역 마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한지역 마늘의 경우 올해 피해 사례가 따로 접수된 게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참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한 지역 마늘밭에서의 피해는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난지역 마늘과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서 재배하는 한지역 마늘의 동해 기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 정도에서 동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영하 7도나 영하 8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기온뿐만이 아니라 눈비 소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충남 서산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되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7도, 일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전 농민께서 냉해를 대비해서 웃거름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웃거름을 주는 시기와 양에 따라서 마늘의 생육과 수량 그리고 저장성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품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생종 품종이 중만생종 품종보다 웃거름을 빨리 줘야 하고 또 해동이 빠른 남부 지역일수록 웃거름 주는 시기가 빠릅니다. 특히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중만생종의 마늘의 경우에는 마지막 웃거름을 주는 시기를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끝내야 저장 중에 부패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웃거름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비 오는 날에 맞춰서 주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지금처럼 웃거름을 줘야 될 시기에 가뭄이 많을 경우에는 시바르, 즉 300평을 기준으로 물 400에서 500리터에 질소의 요소 비료는 18kg, 그리고 염화가리 비료는 8kg를 잘 녹여서 물 비료를 만든 다음에 2월과 3월에 두 번에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많은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늘밭 입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산의 인지면, 부성면, 지곡면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 지역의 난지역 마늘밭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월동 작물이죠. 양파 주산지 날씨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어디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2018년 전국 지역별 양파 생산량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파 주산지가 모여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약 55만 8천 톤을 생산했고요. 경상남도에서는 36만여 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양파를 생산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약 21만 2천여 톤의 양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양파하면 역시 전라남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요. 전라남도 안에서도 무안이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신안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국 양파 재배 면적 두 번째로 넓은 곳이죠. 신안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은요, 우리나라 남서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월의 평균 기온은 2도에서 4도 정도고 8월의 평균 기온은 2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4도로 온화한 편이고요. 연 강수량은 117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신안에서 양파 농가에서도 날씨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지난 봄 5월에 신안 지역은 잦은 비와 이상고온으로 양파에서 잎마름병과 뿌리썩음이 많아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양파의 작황도 좋지 않았지요. 네. 월동을 잘 해야지만 지난 봄과 같은 피해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양파의 동해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양파의 동해 온도는 영하 8도에서 영하 9도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밑으로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양파도 동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영하 8도 정도라면 그래도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양파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 어떤 곳입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주 생산지가 남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양파의 안전 재배 가능 지역을 표로 말씀드리면요. 양파는 출하 시기에 따라서 구 비대 한계 온도가 다른데요. 구 비대 한계 온도가 10도에서 11도 정도인 초극생종은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하고요. 4월에 출하하는 조생종은 한계 온도가 14 내지 15도로 남부 해안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하순부터 출하를 시작하는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남부 지역에서부터 중남부 내륙 지방에서 재배가 가능하고요. 양파는 월동 작물이지만 동해 온도가 영하 8도에서 영하 9도 정도이기 때문에 중북부 지역에서 양파를 재배할 경우에는 반드시 흙 덮어주기를 하는 등 월동 준비를 해야만 안전하게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양파 농가에서 이맘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피해가 있다면 어떤 게 우려되고 있습니까? 네, 양파를 겨울 동안에 재배할 때는요. 습해와 동해 그리고 서리빨 피해 등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빈 폭이 즉 생존율이 낮아져서 수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월동 후에 양파에는 녹음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녹음병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철저한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습해와 동해에 이어서 서리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리빨 피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양파의 서리빨 피해는 가을 뿌림 재배를 할 경우에 정식한 양파묘가 월동 기간 중에 뿌리가 땅 위로 솟구치게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노출된 뿌리가
바로 동해를 입어서 고사를 하게 되는 증상인데요. 토양이 과습하거나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 그리고 경토가 얇은 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 너무 얇은 깊이의 묘를 심거나 정식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지온이 낮아서 뿌리의 발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작은 추위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리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빨 피해는 양파의 정식 시기가 늦을수록 월동 전에 뿌리 활착이 늦게 될 경우에 발생이 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식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서리빨 피해는 토양이 얼었다가 녹을 때 그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토양을 관찰하셔서 일단 뿌리가 솟구쳐 오르는 양파의 묘는 즉시 땅을 잘 눌러주고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흙을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올 때 양파의 동해나 서리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 흐름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양파 최대 산지인 전라남도의 최근 한 달간의 누적 강수량과 신안군의 한 주간의 기온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22일까지 최근 한 달간 전라남도의 누적 강수량은 6.2mm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평년 28.7mm에 비해서 약 20%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동안 신안은 평년보다 기온이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일은 영하 1도, 모레는 영하 2도 선으로 이맘때 어울리는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신안은 이번 주에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농가에서도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장기간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게 되면 토양이 갈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토양이 갈라진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뿌리에 찬 기온이 직접 들어가서 동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가뭄이 지속될 때는 따뜻한 날을 골라서 밭에 물주기를 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양파의 월동 요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군의 주간 날씨와 함께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암태면, 자음면, 임자면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 양파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지방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반가운 눈 소식이 있는데요. 부디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